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아파트를 포함하는 이 주택의 매매는 금액에 따라서 2억에서 9억 사이는 0.4%, 9억에서 12억 사이는 0.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상한 요율이 0.4%에서 0.7%까지로 상한 요율이 나뉘어 있고요. 임대차는 조금 더 달라요. 임대차는 또 5천에서 1억 사이는 0.4%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0.3%에서 0.6% 사이로 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같이 붙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앞장에 있는 계약 대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읽지 뒷장에 여러 장 붙는 그 집에 대한 설명 그런 란을 자세히는 안 읽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중개 보수에 대한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중개사 임의로 상한 요율을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게 날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약에 다 끝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우리 얘기해서 정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칸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향후에 협의하기로 함 이렇게 써주시거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 내 뜻대로 날인한 게 아닌데요라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이야기. 사실 원칙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요율을 정해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향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정도를 남겨두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 있는데 임차인이 도중에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겨서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에 해지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임대인의 협조하에 이제 임차인이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협의하는 선에서 이제 중도 파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때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원계약 2년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2년을 더 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래요? 그때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갈게요라고 얘기하고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3개월 기간 안에 아예 완전히 내일 나갈게요 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기간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도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는데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고요. 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개사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원 등록된 직원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잘못한 것도 중개사가 당연히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중요한 내용은 못해요. 그냥 현장을 답사해 준다든지 연락을 취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고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는 중개사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가 아닌데 그 사람이 거의 계약까지 다 주도를 한다 이러면은 좀 의심스러운 사무실이니까 되도록 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사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 거래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계약서를 완전히 쓰기 전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고 서류로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받았던 계약서, 영수증, 설명서 같은 것들을 적어도 복사본 같은 거라도 다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요. 계약 관련된 통화나 대화 내용 같은 게 녹음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